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질문에 대답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어휘, 구문, 그리고 객관적 언급에 이어서 지금 주관적 진술로 넘어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자, 시간 순서대로 기억나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려면 먼저 객관적인 것부터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객관적인 거 어떤 게 있냐면 지난번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객관적 언급에서는 망원경으로 보고 있네. 풍선을 타고 올라가네.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것들을 했다면 이걸 엮어주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림 카드로 언어 치료 같은 걸 할 때 뭐 세컷 그림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순서대로 배열하기. 불장난을 했는데 불이 났어. 그래서 소방차가 왔어. 이런 것들 원인 결과 카드나 상황 카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카드를 통해서 해도 내 경험에서 말할 수 없다면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해보세요. 이것도 경험이잖아요. 엄마랑 나랑 같이 본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을 본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겪어보지 않은 카드를 가지고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러니까 동영상을 봤을 때 이 동영상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효과음이라든가 아니면 시각적인 것만 휙휙 지나가는 여기에 빠져서 보는 아이가 아니라면 동영상을 이해한다면 동영상 중재로 해도 괜찮고요. 자, 이거를 이제 각 사진을 말할 수 있다면 각 그림을 말할 수 있다면 이걸 배열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망원경 하늘 봤어. 이 정도만. 별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엄마 별이 울고 있었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봤어. 이런 거를 순서대로 붙이거나 순서대로 배열을 하거나 엄마가 그리고 선생님이 이 순서를 알아요. 그래서 이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순서를 연결해야 되는지 일단은 동영상으로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두 개 다예요. 왜냐면 간접 경험이잖아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즈음이 되면은 굉장히 어휘량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제한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의 경험도 얘기하고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말하기 위해서도 동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면 좋거든요. 첫 번째 단계로는 이렇게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몇 월 며칠. 어, 김치 만들었네, 어린이집에서. 만들어서, 그 다음날에는 생일 파티 했네. 너 생일이었지? 선생님이 코에 그림 그려줬네? 이런 거를 넘기면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은 이 시간 순서가 흘러가는 인식이 되거든요.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다 모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어제는 뭐 했네? 지난번에, 어제, 오늘 이렇게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개념. 자,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먼저 담그고 나서 생일 파티를 했다고 쳐요. 그죠? 이거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한 활동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오전에 만약에 김치를 담그고 오후에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하루 안에서 시간 순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노트를 넘기면서
하루 지나가는 그 개념을 쌓아왔다면은 하루 안에서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렇게 붙여놓고서 자주 보면서 어제는 뭐뭐 했구나, 체육하고 미술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사진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엄마가 사진을 자주 찍으셔가지고 오전에 뭘 하고 오후에 뭘 하고 아니면 저녁에 치킨을 먹고 나서 그다음에 뭐 책을 읽었어 라든가 그냥 이런 사건들을 좀 찍어주세요. 사건이 있을 만한 게 없으면 좀 만들어주세요. 사건이 많아야 아이가 경험도 많이 하고 말할 거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자, 오늘의 동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쓰고 오늘은 어린이집 갔다가 마트 갔다가 놀이터를 갔어. 이렇게 장소별로 해주셔도 돼요. 너무 사건이 없다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글씨를 잘 모르잖아요.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글씨를 아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글씨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진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경험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면 프린터를 꼭 갖추고 계셨으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좀 힘들어요. 이거 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해요. 코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데 맨 처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 할까요? 물감 있어야 되겠죠. 물감을 준비했어. 아니면 붓을 이렇게 사진을 좀 여러 개를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붓, 붓을 물감 찍었어. 이렇게 코에 칠했어. 칠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하나 찍어주시고요. 볼에 칠했어.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한 가지의 활동 내에서 순서대로 세 가지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실 뭐 즉석 카메라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 어쨌든 빠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출력을 해가지고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거 매일매일 하면요. 정말 잘해요. 그리고 어휘도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랑 경험한 거에 대해서 동영상은 타인의 경험, 내 경험이 아니죠. 관찰하는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내가 겪은 거에 대한 겪은 일에 대한 경험을 자꾸 해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어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건 전달이 명확하게 안 되죠. 네, 일단 지금 사건 설명에서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대로.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언어 치료를 하는데 중학생 친구였는데 어휘도 많이 알고 구문도 잘하는 친구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구급차 얘기가 나와가지고 너 구급차 타봤어? 타봤대. 언제? 6살 때 타봤대요. 근데 왜 탔어? 배가 아파서 탔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뭐 놀리려고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음,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개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있었던 일, 사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그림카드 같은 거 활동 많이 하면은 우리의 경험과 동떨어진 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건지 내 경험을 말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의 생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경험 말하기를 어떻게 가르쳐? 내가 모르는데 사실인지? 그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린이집에서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하도록 중재를 하지? 그죠?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이거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아니면 언어치료실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직접 같이 너랑 내가 같이 경험한 거를 사실적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러면 이거 맞고 틀리고는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코멘트를 해주고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내가 보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사진을 또 찍을 수 없잖아요.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사건이. 그러면 그냥 학령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 글씨 아는 아이들은 앞에 아까 얘기했던 경우에 제가 이 주관적 진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건 설명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객관적인 경험을, 객관적인 사실을 얘랑 나랑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안 보고 얘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겠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제가 이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사생활을 항상 같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과를 쓰라고 했어요. 장소를 쓰라고 했어요. 분명하니까 이 아이도 그거는 잘할 수 있었거든요. 집, 날짜 여기 쓰고 학교 갔다가 학교 갔다가 미술학원 갔다가 집으로 왔어요. 이렇게 네모칸 그려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직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미리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 정보는 안 틀리더라고요. 네.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아, 내 경험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하라는 거지, 내가 갔던 데 말하라는 거지. 아까 그 구급차 타봤어는 너무 이 아이도 뜬금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쉬운 것부터, 네모를 그려주면 장소를 쓰는 것부터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장소가 복잡해져도 잘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이동 수단을 쓰라 그랬어요.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갔어. 학교에서 미술학원 갈 땐 버스를 탔어. 미술학원에서 집에 갈 때 버스를 탔어. 이렇게 뭐 타고 갔는지를 쓰라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틀린 게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보고 얘기하라 그래요. 네, 그럼 얘기 잘해요. 오늘은 집에서 걸어서 학교에 갔다가 학교 마치고 버스 타고 미술학원에 갔다가 버스 타고 집으로 왔어요. 라고 이 아이가 자기 사건을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네. 이제 여기에서 뭘 했는지를 하나만 적으라고. 학교에서 뭐 체육을 했어요. 네. 그리고 미술학원에서 당연히 뭐 그림 그렸겠죠. 뭐 요 정도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체육했어요. 미술학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집에서 뭐 먹었어요. 이런 거 하나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점점 늘려줘요. 너무 많아지죠.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뭐 미술하고 체육, 음악 시간, 체육 시간, 뭐 국어 시간 이렇게 쭉 나열하는 연습도 하고요. 요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건 쓰는 걸 해요. 어머님들 같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아이랑 나랑 같이 경험한 거, 같이 등산을 갔어요. 같이 지하철을 타고 무슨 역에 내려서 등산을 하고 뭐하고 뭐하고를 어머니가 이제 문장으로 써서 잘라주시면 이 아이가 배열하는 형태부터 시작을 해요. 경험한 거를 뭐 3, 4문장 정도부터 시작해서 배열을 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고 수리산역에 갔다. 산에 올라갔다. 김밥을 먹었다. 산에서 내려왔다. 이런 순으로 아까 이 아이들 유아 어린이들 사진 배열하듯이 글씨를 잘 읽을 수 있고 그 글씨 내용을 문장의 내용을 글로 봐도 이해가 되는 아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배열하도록 하고요. 나중에는 여기 하나 빼먹고 이제 빈 종이를 하나 주고 네가 여기를 채워봐 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순서대로 배열하고 나서 안 보고 한번 얘기해봐. 점점 이 기억들을, 사건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를 잘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사건들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연습, 안 보이는 걸 말하는 이 연습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시고,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질문들을 모아서 다음 편 3편에서는, 다음 편 3편에서는 그 질문하기, 상황 설명하고 경험 말하기에 대한 적용을 해봤더니, 이럴 땐 어떡하죠? 라는 질문들에 대한 걸로 3편을 엮을 테니까 질문은 5월 22일까지 해주시면 제가 그 질문 모아가지고 3편에 방법을 질문 받은 내용을 답변을 해드릴게요.